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약 20분 전에 스윙 스테이트인 위스콘신주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치켜 세우면서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약속했던 팍스콘 유치 실패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중단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일면 탑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까지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당국은 이스라엘의 다음 단계 이후의 대응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연방 판사 13명이 컬럼비아 대학 법대생이나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이 영 틀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몇 시간 동안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무기로 공격하던 그 사이 왜 UCLA 학교 경찰과 LA 경찰이 방치했는지 논란이 커집니다. 결국 UCLA는 경찰 컨설팅 회사를 투입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스토미한 망신을 스토미 데니엘스로부터 당했습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엘스의 성접촉 증언 때문인데 한밤의 시사쇼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플로리다주 판사가 기밀 서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가 114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새로운 이름은 스카우팅 아메리카고 바꾼 이유는 더 포용적인 이름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미국 사회의 변화 때문입니다. 오랜 라이벌인 우버이츠와 인스터카트가 팀업을 합니다. 한인 식당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틱톡은 미국을 고소하고 미국은 파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대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워싱턴에서 기후변화 회담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올 들어서 위스콘신주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까지 4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스콘신주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뽑는 6개월 남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6개 주 경합주 가운데서 대통령 뽑는 그 6% 유권자에 속하는 거죠. 어제 제가 그 6% 유권자를 계산하면서도 역시 94%가 아닌 6% 이 말씀을 94%를 조금 다르게 전해드렸더군요. 정정하고요. 그 6%에 속하는 유권자가 있는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본인의 선거 캠페인도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방향과 세계의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프레지던트와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있는 그 자리 어디냐면요. 위스콘신 밀워키의 남쪽 뭐 농지라고 하죠. 레이신 카운티의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지던트가 위스콘신주 출신이잖아요. 딱 가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3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계의 지금 이슈라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를 그곳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민간 투자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같은 일자리가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여러 가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 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잘했군 잘했어라고 박수를 쳐주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2018년도에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막 이렇게 극찬하면서 그 팍스콘이요. 대만의 그 전자 제조 업체잖아요. 그래서 무슨 미국 회사로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제일 유명한 게 뭐 애플이죠. 애플도 이 그 팍스콘의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팍스콘이 선택한 땅이다 하면서 기공식까지 했어요.
거기다 이제 팍스콘이 그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팍스콘이 대만에 본사가 있는 회사지만 다국적인 회사잖아요. 뭐 닌텐도 모델이라든가 뭐 소니,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제품의 약 40%를 제조하는 회사가 팍스콘인데 팍스콘이 위스콘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세계 8대 불가사의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막 삽으로 흙도 뜨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일자리를 뭐 굉장히 뭐 13,000개 만든다고 했나? 그 당시에 그랬는데 뭐 결국은 1,000개도 만들지 못하고 흐지부지 해버렸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무슨 지형이라든가 계획의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죠. 민간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미래의 산업인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현되지 않은 공수표다. 내가 하고 있다.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기간 산업 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 칩스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그걸 세울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부와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그 지역에 르네상스를 가져오고 뭐 미국의 많은 그 일자리가 중국 같은 데로 이동하는 것도 잡고 하겠다. 이것을 오늘 굉장히 홍보를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일단 뭔가를 지으려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건축 분야에서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죠. 수천 개, 뭐 적어도 2,300개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나서는 영구적으로 또 뭐 2,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곳에 있는 뭐 게이트웨이 테크니컬 칼리지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테크니컬 칼리지에 들어가는 학생, 뭐 테크니컬 칼리지 학교 이런 거 다 이제 조금 뭔가 화랑 같은 이런 분위기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고 위스콘신주는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 현 대통령이 4%포인트 찌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었는데 이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식으로 I don't get it. 바이든 대통령이 뭘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I don't get it. 그런 것 같지 않아. 계속 이제 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방문을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작은 차이로 이긴 주가 위스콘신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뒤인 2020년도에는 또 역시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긴 곳.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인텔이 여기에 33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고 세계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3월 달에는 인텔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리조나주의 그 챈들러에서 반도체 생산, 지금 반도체 그리고 무슨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뭐 세계가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업계니까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랜트도 주고 융자도 주고 총 액수가 20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리조나도 역시 스윙 스테이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위스콘신에서 이 같은 홍보를 하고 나서 특히 이제 그곳에 있는 흑인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뭐 호소를 하겠죠. 호소를 하고 나서 뭐 그다지 그 멀지 않은 그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를 방문을 합니다. 시카고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 한 군데 가서 뭐를 이슈를 홍보를 하고 다른 곳에 간다 할 때 그 다른 곳에 가는 곳이 대도시면은 이건 돈 모으러 가는 겁니다. 시카고에 돈을 모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카고의 경우는 8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캐시도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적자라고 하잖아요. 엊그저께도 1인당 4만 달러를 내는 그런 선거 기금 모금을 했지만 워낙에 무슨 법적 비용으로도 많이 쓰고 소액
그 기부자들이 그다지 바이든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한 지난 6주일 3월과 4월에 걸쳐서 500명 정도 새로운 스텝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 200군데의 어떤 그 선거 사무실이요. 200군데도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곳을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하고 5월 달에 광고비로만 1,4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광고가 최근에 터미네이트 뭐 이런 제목으로 어퍼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액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애려고 한다. 이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애려고 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격전지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다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뭐 아래로 내려와서 뭐 조지아주가 있고 그리고 네바다 말씀드린 펜실베니아를 중간에 뺐네요. 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텝이 많아지고 조직이 더 탄탄해지고 넓어진다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조직력은 거의 이제 그 선거 그 끝 무렵에 발휘를 많이 하죠. 선거 하반기에. 결국은 이제 조직력이 약하면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의 그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은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빌드업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오늘 막 신문들을 보면은 이게 대조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그 아젠다를 딱 그 선점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똑같은 신문의 일면 사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제야말로 그 입막음용 돈 재판 중심인 스토미 데니엘스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그냥 막 폭풍 같은 것이 몰아치는 스토미데이였습니다. 망신을 많이 그 당했죠.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섹스, 돈, 협박, 입막음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그 망신일 수밖에 없고 신문들의 그 딱 그 헤드라인 뽑아놓은 걸 보면요. 뉴욕 데일리 뉴스, 트럼프의 레이크 타워에서의 밀회, 그 골프장에서 그 트럼프 그 호텔에서의 밀회를 얘기하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포르노 스타 데니엘스가 트럼프와의 밀회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뉴욕 포스트는 뭐 팍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이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이게 다 언론사들도 보면 글쎄요. 이 뉴욕 데일리와 뉴욕 포스트까지 언론사라고 말씀드리려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다 본인들이 밀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겁니다. 밀 때 무슨 요즘은 정식 때문에 민다기보다 본인의 회사에 좋으니까 특히 뉴욕 포스트, 뉴욕 데일리 이런 신문은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인턴 스캔들과 딱 비유를 해서 사진이 빌 클린턴과 모니카 루빈스키가 더 컸던가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판사를 욕합니다. 판사가 트럼프가 망신당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권자는 케어하지 않는다. 이 재판이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중도파로 보면. 뉴욕 포스트가 얘기한 것은 공화당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뭘 이런 걸 가지고 형사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은 데니엘스가 디테일하게 증언한 트럼프와의 섹스를 트럼프는 부정했다. 저는 이 헤드라인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데니엘스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콘돔도 안 끼고 했다. 뭐 등등의 얘기까지. 그랬는데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나는 그 여자와 잠도 자지 못했어. 이건 재판의 결과에 또 배심원들이 판결을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잠잤다는 것을 배심원들이 맞는데 왜 그래? 라고 완전히 만장일치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 데니엘스가 디테일하게 증언한 트럼프와의 섹스를 트럼프는 부정했다. 이 헤드라인도 눈에 띕니다. 2006년 성관계에서의 디테일인 겁니다. 거의 20년 전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인 것처럼 증언을 했고요. 스토미 데니엘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어제 제가 뉴스 끝나고 자세히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콘돔 안 했다. 나는 멜라니아와 잠 안 자. 뭐 다 나왔었던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도 이 스토미 데니엘스는 본인에게는 그 만남이 조금 충격적이었다. 뭐 트라우마 이런 단어를 쓰기는 쓰던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막 나올 때마다 무슨 뭐 트럼프가 뭐 본인이 뭘 했더니 뭐 그 이미 박스 차림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해요. 그때마다 트럼프의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이건 미결정 심리로 결론을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앙 멀천 판사가 no. 그 미결정 심리, 미스트라이얼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부가 된다는 것은요, 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대신에 후앙 몰천 판사는 양쪽을 다 비난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눈을 안 마주쳤거든요. 스토미 데니엘스와 뭐 스토미 데니엘스는 트럼프 쳐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그랬지만 스토미 데니엘스가 아주 그 디테일하게 얘기를 적나라하게가 더 적나라하네요. 들리기에. 디테일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보거나 아니면 막 고개를 저었거나 아니면 들릴 정도로 판사가 얘기하기를 들릴 정도로까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나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상을 쓰고 들릴 정도로 비난했다고 질책 비슷하게 했고요. 그리고 스토미 데니엘스에게도 후앙 멀천 판사는 당신이 하지 않았어도 좋을 말을 했다. 안 해도 될 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휴정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조금 이걸 다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저는 이게 개그 오더가 지금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 재판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중간에 소셜미디어에 아주 그냥 스토미 데니엘스의 그 증언에 대해서 분노하는 글을 막 올렸거든요.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건 이제 개그 오더, 입막음 하라는 것에 대한 그 위반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후앙 몰천 판사가 경고를 바로 전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요. 한밤에 시사쇼 보니까 온통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말로써도 그렇고 완전 시사 터크쇼의 먹거리였죠. 어제 트럼프의 이 재판이 오늘은 쉽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스토미 데니엘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심히 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그 오더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개그 오더, 입막음 명령을 판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뭐 그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거죠. 당신이 반대하는 굉장히 뭐 천박한 사람, 사기꾼들이 온갖 거짓말을 할 때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low lives 뭐예요? 이거 하층민이라는 인간이 하층민이 있고 상층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내가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도 부패하고 아주 부패한 판사로부터 당신 감옥에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듣게 돼서 내가 희생될 걸 알면서도 헌법을 수호를 하겠다. 표현의 자유, 이걸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백악관이 만든 정교한 히트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의 백악관이 이 법정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죠. 관여를 했다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이 재판에서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뉴욕에서는 뭐 뉴욕 시장도 어느 감옥에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그 오더를 어겨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뭐 준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받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나 굿뉴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항상 어떠한 아주 막 행운 같은 게 뭐가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지명을 한 그런 그 플로리다주의 엘리안 캐논이라는 판사가 기밀 서류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점검해야지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 막 하는 일들 사전 작업이죠. 사전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재판 날짜를 잡아놓는 것은 이거는 좀 경솔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 날짜를 무기한 원래 20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달 20일로 무기한 연기를 했으니까 이
가장 약하다는 스토미 데니엘스 형사재판 이외에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이 뭐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 같은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BBC 방송은 자신을 지명한 남자에 대한 재판을 슬로우 워킹으로 하려고 한다. 플로리다의 판사가 이렇게 BBC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부터는 약간의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신문보다는 방송의 레이티스트 뉴스를 많이 하니까 신문은 저만 보고 방송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중요한 것도 꼭 뭐 빨리빨리만 아주 좋은 거 최고의 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또 심층 보도를 하니까 신문의 일면도 좀 약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야 오늘의 미국이 방송이니까 그 전날 방송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뜻으로 조금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114년 만에 보이스카웃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데 시대를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제일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그 제일 처음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문의 탑뉴스 같은 것을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속보를 더 위주로 방송이니까 하게 되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은 너무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주 짬짬이 나오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는 가능하면은 뭐 몇몇 그 주요 신문에 아주 그 탑이라든가 헤드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었던 뉴욕 데일리 뉴스는 완전히 뭐 타블로이드니까 전체적으로 일면이 하나죠. 트럼프의 레이크타워 그 미래 이렇게 돼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역시 뭐 스토미 데니엘스 것, 이스라엘이 라파 그 국경 여기를 완전히 점거한 것, 그리고 뭐 틱톡이 그 미국을 고소한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 뉴욕 타임스도 역시 제일 중앙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홀로코스트 그 추도의 날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이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야만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이걸 지금 그 중앙에다 놓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얘기,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제 이제 그 취임식을 해서 앞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보겠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도가 됐고요. 뉴욕 포스트 역시 타블로이드. 제가 모니카 루인스키는요. 사진은 조그맣게 나왔는데 아니 정말이네요. 제가 기억했던 게 맞네요.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스토미 데니엘스가 더 큰데 그러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이름이 나와야지 되는데 완전히 이제 그 루인스키라고 그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리고 빌 클린턴과 모니카 그 루인스키도 나와 있는 그 풀 페이지입니다. 타블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조지아주는 이제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보면은 그러면 약간 이제 뉴욕타임스나 이런 그 신문의 탑뉴스와는 달라서 애틀란타의 무슨 뭐 주택 홈오너들이 지금도 너무 마켓이 핫해서 뭐 집값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지역에 그런 그 폴튼 카운티라든가 정치 상황을 탑뉴스로 다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시각은 서로 진보와 보수로 반대인데 역시 제일 오히려 가운데에 마이크 존슨이 있네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의 약간 옆에 비껴서 있고 어제 전부 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서 홀로코스트 희생자 사진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주 부각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스토미 데니엘스 그건 그 아래에 있네요. 포르노스타 데니엘스가 트럼프와의 미래를 디테일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틱톡이 이제 미국을 고소한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신문의 탑 뉴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공통적으로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굵직하게 큰 면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오늘 모든 미국 신문의 일면에는 어제서야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고 오늘의 미국은 며칠 전부터 전해드렸던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무기 수송을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보류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공통적인 모든 신문이 맨 일면에 전부 실은 거거든요. 라파에 쓸까봐. 가자지구 지금 이제 거기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는 마지막 이 사람들의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런데 거기를 완전히 지금 이제 지상군이 터벅터벅 들어갈까 봐 지금까지도 미국은 뭐 약간 그 미국이 세계에 대한 위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고 라파의 그 국경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거한 것도 거기까지도 레드라인 한계선을 넘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한적인 뭐 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한 지상작전 침공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세계의 반응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게 전부 세계의 무역로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뭐 이란 무슨 뭐 이런 데가 다시 또 개입이 된다면 뭐 헤즈볼라 이런 데도 그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또다시 협상팀을 이집트로 보냈고요. 지금 수송이 보류된 무기의 양이 큽니다. 2,000파운드 무게의 폭탄 1,800개. 야, 폭탄이 2,000파운드 무게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500파운드 폭탄 1,700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한 2,000파운드짜리를 이제 도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터뜨리면 그거는 아주 그 희생이 아주 민간인 사상자가 막대한 거죠. 그랬더니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러셀 프라이 하원 의원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무기를 수송하는 게 맞지. 지금 수송을 보류해야지 돼. 미국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스라엘 편에 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공급이 달릴 거예요. 미국에서 워낙에 많이 갔는데 그리고 워낙에 많이 썼습니다. 라파 지역에도 많이 썼는데 더 이상 공급은 오지 않고 많이 쓰기만 하면은 공급이 달리겠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80%가 지금 난민이거든요. 본인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이 정한 뭐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제 기구에서 보는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뭐 레이티스트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 한 그 말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고 시위한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야만적으로 공격한 거다. 아무도 안 잊어버렸거든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학생단들 그거 다 알거든요. 그거 알아서 야만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 공격에 대한 대응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거 스탑해야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게 할 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도 참 애매한 게 대통령은 다 유대계가 모인 그 자리에 가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 백악관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의 백인 시위대가 흑인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공격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친이스라엘계 시위대에서는 친이스라엘계라는 말을 뺍니다. 다만 친팔레스타인계라는 데는 꼭 친팔레스타인이라고 붙여요. 붙이면서 카운터파트 시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이스라엘 시위대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응하는 시위대 이렇게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언론도 문제고 백악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시시피에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 몇십 명이 뭐 이런 시위를 하니까 수백 명의 백인 뭐 그 학교 학생도 아닌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와서 엄청 이제 막 분리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비난을 동시에 해야지 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백악관이고요. 오늘 이제 하원 공화당이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학교에서의 반유대주의 청문회 한다는 거. 이건 아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 들으셨다면 정현호 보도국장의 그 자세한 그 내용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도 모자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킨더가든까지 그 유대주의 청문회. 이제 주로 포커스 자체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스라엘을 나쁜 편으로 이렇게 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던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현호 보도국장 보도에서 딱 귀에 하나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을 박해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청문회 정치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사실로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럼 학교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반대로 가르쳐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도 시작부터가 아무튼 무슨 청문회다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누가 어떤 의도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청문회도 뭐 공평한 청문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 결국은 또 경찰이 들어가서 야영지를 철거했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옥시덴탈 칼리지요. 옥시덴탈 칼리지는 학생들이 이제 캠프 놓고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브라운 대학이나 아니면 뭐 노스 웨스턴 대학이나 이런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학교에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투자하는 것,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기로, 거기에 대해서 투표까지 하기로, 브라운과 마찬가지죠. 브라운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표까지 하기로 하고 학생들은 자진해서 이 텐트를 해산을 했습니다. UCL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역시 그 모든 매체가 왜 카운터 그 프로테스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친이스라엘계 그 시위대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몇 시간 동안이나 구타하고 들어갈 때부터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데도 친팔레스타인 매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 사람이 많은 그쪽은 체포를 하면서 친이스라엘계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쓴 시위대는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거든요.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수사를 시작한다 학교 경찰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는 컨설팅 회사가 투입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컨설팅 회사 이름이 21st Century 그 Policing Solution 경찰 폴리싱 솔루션 경찰 해결 뭐 이런 그 회사네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뭐 이스라엘 그 음악도 틀고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구호 슬로건 엄청 세게 하고 친팔레스타인계가 친팔레스타인계 구호를 얘기를 하면 슬로건을 얘기를 하면 비난하는 언론이 친이스라엘계가 친이스라엘계 구호를 슬로건을 얘기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폭죽, 막대기, 때리고 차고 공격하고 막 피가 흘러요. 공격자 손에서 공격하다가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계속 공격하고 그런데도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를 찰리 램지라고 전에 필라델피아 하고 워싱턴에서 그 경찰국장을 하셨던 분이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이라든가 이건 이제 미국의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건데 대학교에서도 뭔가 뭐 이상해 하는 것을 조사할 때 학교 내부에서의 조사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외부 회사에 맡깁니다. 그 폴리싱 솔루션이라는 21st Century 폴리싱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맞춰서 하고요. 보이스카우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의 많은 무슨 뭐 이슈들을 전해드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인이 운영하시는 한국 마켓을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딜리버리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 오신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장보러 다니시기 힘드십니다. 그런데 미국 마켓에서는 전부 지금 그로서리 배달을 아주 쉽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당장 우리가 힘들다면은 다른 이미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와 손을 잡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오랜 라이벌인 우버이츠,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그리고 인스타카트. 인스타카트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배달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두 회사가 팀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드, 이미 다 만들어진 푸드와 식료품, 그로서리, 이것의 딜리버리에 경쟁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거죠. 왜냐면 아마존, 뭐 월마트, 타겟 같은 데가 아주 쉽게 식료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카트의 식당 앱을 추가하는 게 있답니다. 뭐 몇 주일 안에 다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인스타카트 플러스라고 하네요. 이 인스타카트 플러스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하는 게 나와서 우버이츠 운전자가 주문을 하는데 인스타카트 그 플러스의 멤버는 $35 이상을 주문하면 이 우버이츠 식당 주문에 돈을 안 내도 된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우버이츠 따로 멤버십하고 이거 따로 멤버십하는 걸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버가 인스타카트의 피를 낸대요. 모든 오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버이츠는 대신에 식료품 배달도 하고 결국은 이 우버이츠라는 식당의 음식을 배달하는 회사와 인스타카트라는 식료품을 배달하는 회사가 서로 몸집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존이 무제한으로 그로서리 딜리버리를 해준다. 아마존 그 프라임에 추가로 페이를 하면 타겟 서클 360는 지난달에 역시 그 무제한으로 주문하면 뭐 같은 날 무제한 주문 배달해 준다는 거고 월마트 플러스도 이른 아침 뭐 6시였던가요? 그때 주문을 하면 당일 다 배달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버이츠나 인스타카트라는 회사는 월마트나 타겟이나 또 어디죠? 이 그 뭐 아마존보다는 작은 회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합병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maybe 우버이츠가 더 크니까 우버이츠가 this is a test라고 테스트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럼 한인 마켓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나이 드시지 않았더라도 젊은이들도 시간은 곧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저히 뭐 아이들이라든가 마켓에 가서 꼼꼼히 볼 수 없을 그런 때에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젊은 세대는 그러면 한국 마켓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마켓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보고 아마 앞으로는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요즘 추세 아니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향이 다르다고 딱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어. 보수적인 연방판사 13명이 컬럼비아 대학 법대생이나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학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3명 판사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고 그 가운데 7명은 아주 보수적인 텍사스주 출신의 판사입니다. 연방 판사는 89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니 컬럼비아 대학교가 그렇게 강경 대응했는데도 우리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무슨 퇴학시키겠다는 경고까지 했는데도 대학이 편협함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 미래 지도자를 교육할 자격을 상실했다. 교수들도 시위에 참석하고 말이야. 중립적이어야지 표현의 자유는 유지하되 시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판사가 중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대생과 이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연방 판사 13명은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2023년도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처음에 미국의 아주 뭐 거대한 무슨 뭐 헤지펀드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보이콧한 적이 있잖아요. 완전히 뭐 우리 회사에 오세요. 합격해놓고도 나 못 받겠어라고 얘기한 친팔레스타인적인 서명의 어떤 그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그 성명 내용이 이스라엘이 10월 7일 하마스 테러 공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마스가 야만적으로 공격한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이래서 이랬어. 하버드 대학생이 그런 서명에
그러한 내용에 서명을 한 단체의 멤버면은 우리는 안 받는다. 이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연방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 판사들을 보면요. 2023년도에 그 식품의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그 낙태약 뭐 승인하는 거 다시 뒤집은 판사라든가 아니면 예일과 스탠포드 대학교에도 여러 가지 그 너무 진보적이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뭐 보이콧을 한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이러면요.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좀 보수적인 다트머스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두 가지 아이템 남았습니다. 저는 다 재밌던데요, 두 가지. 요즘 대세는 라디오 서울.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이스카우트가 114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The Boy Scouts of America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연맹.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보이스카우트 연례 모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이유는요. 2018년도에 보이스카우트이 여자 스카우트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에는 2013년인가요? 게이 스카우트 2023년이겠죠? 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플러스 지난해에 24억 달러 뭐 파산 선고도 하고 재조직을 하는 과정이죠. 그 파산 선고는 굉장한 이슈였었잖아요. 성학대 뭐 생존자에게 뭐를 또 이렇게 배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 보이스카우트의 그 CEO 로저 그 크론 씨는 내가 할 일은 모든 장벽을 다 치우고 미국에 사는 어느 청소년이든지 받아들이는 거다. 대단히 환영하는 거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숫자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 기독교계와 조금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대가 이러니까 이제 무슨 뭐 성소수자도 받아들이고 뭐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리브랜드 하는 거죠. 브랜드를 다시 바꾸는 건데 새롭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 많죠. 이거 뭐야 도대체? 워크 요즘에 뭐 뭔가를 무슨 뭐 성소수자를 뭐 권리를 준다던가 뭐 이런 거 하면 다 WOK 한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2025년 2월 8일부터 이름을 바꾼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보이스카웃이 115년 생일이 되는 날이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됩니다. 보이스카웃에서 이제 더 좀 포용적인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것을 했는가 2018년도와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뭐 내일이라도 뭐 정정하면 되니까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틱톡이 어제 이제 미국을 고소했죠. 그리고 미국은 파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이 지금 뭐 무역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중국과 대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워싱턴에서 기후변화 회담을 합니다. 틱톡이 회사를 미국 회사에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전면으로 금지하겠다 하는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할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요. 지금 또 주별로는 몬타나주가 이제 이런 소송에 지금 말려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파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제 강해진 겁니다. 어제 상무부가 파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의 허가를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파웨이의 뭐 미국 반도체 같은 거 수출을 할 때 굉장히 그 기준을 까다롭게 했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 회사는 완전히 그 수출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이건 인텔에 미국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니까 무역, 에너지, 국가안보 이런 아주 핫한 이슈 다 뒤로 하고 기후에 대해서도 미국과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오염을 배출하고 미국도 1인당으로서는 지금 제일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뭔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올해 11월 달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무슨 회의를 하던 별로 이게 세계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전에 그 어떤 그 사전 합의 같은 것을 해야지 된다 해서 미운 거 미웃고 싸우는 거 싸우는 것이라도 협력할 것은 한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굉장히 그 실용적인 지금 정책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면서 아하 했었던 신문 기사는요. 앞으로 6주일 동안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아주 수조 몇 조 마리의 매미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매미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셰프가요. 그 한인 그 윤요섭 씨입니다. 식용벌레 애호가고 셰프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로맨스 뭐 키즈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뉴욕타임스의 음식 평론가와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이거 똑같다. 김치에 이 메밀을 넣고 튀김으로 만들어서 뭐 감자, 양파로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무슨 뭐 스페인식 무슨 뭐 토티아 같은 데 넣는다고 하던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메밀을 랍스터나 새우처럼 왜 생각 못 하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